안녕하세요. 일랑아트 노영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자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상공인 분들이 내가 어느 구역에 있는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구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공인과 상인, 제조하는 기업과 유통하는 기업, 이거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소공인 자금과 소상인 자금이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구역에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소공인들한테 자금을 내줄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죠, 일종의. 첫 번째는 이렇게 지원금이 있어요. 이 지원금은 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R&D, 개발, 금융, 시제품, 기타 등등을 만들 때 나라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해주고 내가 자부담 얼마를 넣어서 총 100%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때 나라에서 주는 거는 지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되는 이 자금은 쉽게 얘기하면 은행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나라에서 준 거니까 다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지원 받으면 다 지원금이니까 내 거 아니야?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지원금은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자금은 자금 대출을 받으신 거세요. 이 부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은 크게 뭐 여러 기관에서 주는 것들이 있긴 한데, 큰 틀에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신용보증, 지역보증재단, 그 다음에 기술보증. 크게 이 네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지원의 형태가 있긴 한데 뭐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다 빼고 보통 10억 이하 매출을 하시는 소상공인이라면은 요 네 가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 자금을 내주는 거는 직접 대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일라마트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서 제가 100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대출금을 신청하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단위를 보통 100원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퍼센티지로 불리하게 좋기 때문에 100원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내가 100원을 받아야 됩니다. 100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너 100원? 그래, 오케이 하면 100원을 바로 내 통장으로 꼽아줍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이나 지역신용보증, 그 다음에 어, 기술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라는 걸 내줘요. 이 보증서는 여러분들 회사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되면 제 100원 주세요. 오케이. 너의 평가는 100원이 맞으니 100원을 주겠다. 그러면은 그 100원짜리 보증서를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거래은행에 보증서를 주면 은행에서 100원을 여러분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증서가 나가는 거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만 직접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뭐가 좀 다른가? 여러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시면 가장 편안한 방법이시고요. 보증서를 받는 이 세 개 기관에서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신용보증 같은 경우에, 일반 신용보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이스라든가 흔히 우리 얘기하는 너 신용등급 몇 등급이니? 카드 만들 때 6급 이상은 되셔야 되는데요. 5급 이상, 5급이세요? 이런 급수를 보통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물론 지역 신용보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대출이 좀 어려운 기업들한테 조금 완화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보다는 여러분들이 지역 신용보증재단, 저희가 고양시에 있는 기업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분 신용평가를 하실 때 일반 신용평가도 있지만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으면은 보통 신용평가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리한 것보다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1년에 일정 금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100원이면 100원을 갖다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고양시 있는 기업들한테 그 출자된 금액의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뭐 3배수라든가 8배수로 이제 확대해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그 대출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양시가 얼마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올해 2020년도 여력이 넓어지냐 줄어드느냐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 기술보증. 여러분이 기술이 있다라면 사실 기술보증재단이 가장 유리해요. 결국은 여러분이 있는 기술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신용보증에서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어쨌든 요 세 군데는 보증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를 하실 때 거래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특정 은행을 지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경험상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증서가 나갈 때 A은행은 예를 들면 그냥 기업은행을 말씀드릴게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보증 비율이 100%, 그리고 우리은행은 보증 비율이 90%라고 표기가 되면 여러분이 그 기간마다 다릅니다. 100%짜리 보증서를 100원짜리를 받았을 때 기업은행을 가면은 100원을 다 내주지만 우리은행을 가게 되면은 보증 비율이 90%여서 90%밖에 안 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가 있다고 해서 내가 기업은행에 누가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가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업은행 보자. 내가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었지. 우리은행이 근데 보증 비율이 90%예요. 근데 기업은행 가면은 예를 들면 100%예요. 그럼 100%짜리 기업은행으로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하시고 보증서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 은행 친하다고 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보증서는 결국은 나라가 여러분들을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갚으면 대의 변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는 대의 변제를 해서 이 신용 보증기관들한테 야 예를 들면 일랑아트가 100원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어. 너 돈 우리한테 갚아줘. 그러고 나서 보증서를 내준 예를 들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있으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은행은 사실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증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기관을 써야 될 건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무리로 좀 들어가 보면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본 건 저희 솔직히 여기 다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무슨 진흥회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저희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특허가 있다라면 첫 번째 여러분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록 같은 뭐 디자인 특허가 됐든 내가 특허에 대한 어떤 담보가 있다라고 하면 기술보증재단으로 가시면 조금 더 대출을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근데 이게 없다. 그랬을 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여러분한테 직접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좀 쉬운 건 있습니다. 다만 직접 대출을 내준다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더 많은 걸 물어보고 더 많이 꼼꼼하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조금 더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기관들이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서비스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경험해 본 거는 이 신용보증보다는 지역보증재단. 지역보증재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강원, 부산 이런 데 가끔 뭐 부산 보증재단, 지역보증재단, 뭐 강원 지역보증재단 같은 곳들이 있는데 전국에 17개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 해당되는 지자체 지역에 가시면 그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상담을 무조건 가지 마시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최소 서류들은 준비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없는 곳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그 이세로에 가시면 본인들 재무제표를 뽑으실 수가 있으세요.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이 돈을 쓸 건지. 그러니까 돈에는 목적과 성격과 항목이 있습니다. 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어떤 성격으로 쓸 거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영업이익을 내서 언제쯤 갚을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엑셀표로 계산 시트라도 하나 만들어 가세요. 그게 어려우시면 워드라도 치세요. 가서 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사람 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이 돈 받으러 왔는데요. 빌리러 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담당자도 일일이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야 돼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러 가고 그 사람들 대출을 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것을 준비해 갔으면은 조금 더 편안한 상담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것도 있지만 고양시에서 매년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적지 않은 비용을 출자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편하게 좀 완화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완화된 정책으로 보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또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보증재단에 가셔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가지 마시고, 자,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 사업에 대한 거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책자로 나옵니다. 두껍죠? 여기 보면은 이런 지원 자금이나 정책 자금이 쭉 나오는데, 이 책 못 구하신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걸 PDF로 만들어서 놨어요.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여러 가지 금융기관 중에도 경기도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좀 기다려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